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배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0.5% 빠지면서 590선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이 함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1222원대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추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심은 당연히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마트, 그 할인마트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SSG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편의점 부분 역시 이마트 24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포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전일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사주 취득 공시고 하나는 자산 유동화 공시가 나왔습니다. 먼저 자사주 취득 공시를 보면 보통주 90만 주, 약 전체 주식수의 3.23%를 취득한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예상 금액은 약 950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예상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공시가 바로 이 자산 유동화 공시였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14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임차 매장을 제외하고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 약 100개가 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10개를 대상으로 자산 유동화를 한다라는 공시고요. 아직 점포는 정해지지 않았고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하락폭이 컸고, 또 자산 가치 대비 지금 굉장히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오프라인 이마트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본업이 부진하니까 주가가 거의 1년 6개월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온 것이고, 또 이제 유동화 공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를 부동산 펀딩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각을 해서 임차 매장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유형 자산이 약 1조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총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개 이상 점포 중에 10개 정도만 매각을 해도 1조 원이 나오는 1조 원을 매각해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얼마나 싸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1조 원을 가지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향후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 쪽에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 편의점 부분 역시 공격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쿠팡을 비롯해서 마켓컬리, 새벽 배송 관련된 마켓컬리, 또 배달의 민족까지 좀 뛰어드는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의 모습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현금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켓컬리나 쿠팡 이런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이제 현금 캐시카우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동사의 투자 여력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이제 어제 자산 유동화 공시에서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면 바닥에서 최소 30에서 50% 리바운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부터 보시면 현대차가 그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이제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22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다시 사업이 회복되지 못하면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 분의 되돌림 현상이 30에서 50%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날 1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율촌화학이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됐는데 오늘 수익률 5% 넘어가고요.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 신일섭 소장의 오로라가 올라왔는데요. 8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6%가 넘어서고 있고요.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43%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 홍기범연구원의 메디아나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16% 이상 급등하면서 단숨에 2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목표가 4만 원 주셨습니다. 현재 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8% 이상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올라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 리뷰 듣고 갈 텐데요. 8월 2일에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수익률 17% 넘어서고 있는데요.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의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 최고 7.59%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240일 기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죠. 직전 고점이 35,400원인데 앞으로 주가가 해당 가격인 35,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한 4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8월 5일에 인바디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좀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있는 그런 동사이기도 한데 일단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4억을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28% 약 2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단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상단 부분에 그 부분상에서 저항권이 좀 다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상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면서 반등 기점을 크게 나와주었을 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동력이 나와주었을 때 돌파 기점을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점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바라보실 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장이 꽤나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두 가지 사항을 모두가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스피 시장과 연동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 수급이 매우 좋지 않죠.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지수 자체도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는 주된 투자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외국인이 현물이 아닌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인다면 한편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할 일은 추후에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대형 호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라고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어제 미 증시는 물론이고 금일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만약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 오늘 대한민국 증시가 매우 크게 약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한편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증시의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악재, 즉 해당 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보다 그 영향력과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종가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만약 오늘 장이 마감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휴장이 될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적어도 이번 연도 말까지는 전반적인 훈풍이 한편으로 불어들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오늘이 아닌 금요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된다면 아무래도 증권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 강세 예상되고 있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정강 후약의 좀 형태를 좀 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지금 현재 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08년도, 09년도 이때의 시점을 좀 어느 정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때와 같은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흐름 봤을 때에도 추가로 크게 올려주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조정 흐름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보합세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었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 그리고 한일 전쟁으로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산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좀 현재 장을 어느 정도 뒤덮고 있는 만큼 리스크적인 요소를 좀 감안하여서 어느 정도 좀 초반에 만약에 단기적인 시점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나 어느 정도 이제 네. 후반기로 갔을 때는 이제 또 내일도 쉬는 날이고 또 네, 추가적으로 네. 이게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장세가 나와줄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부 기간을 연기하거나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또 유가도 4%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완화 분위기로 WTI는 지난달 31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 52주 신저가 기록한 정유주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대 강세 나옵니다. SK하이닉스 3% 넘게 상승하면서 갭상승 출발합니다. 단숨에 76,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77,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현대차 1%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 깨졌던 13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이버 오늘 쉬어갑니다. 어제도 급등했었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14만 2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신한지주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상승세 나옵니다. 상승폭도 큰데요. 현대모비스 6위권에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LG화학 오늘 힘 받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하면서요. 15만 8,5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에 8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9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3%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3거래 연속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9만 5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자리하고 있는데요. 4만 4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11위권까지는 SK텔레콤이 빠졌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944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00선 회복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대 강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42,6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이 1%대 강세, 헬릭스미스도 2% 넘는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KMW는 1% 넘게 상승하면서 55,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 흐름 좋습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6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SK머트리얼즈도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휴젤은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여러 내놨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나홀로 파란불 켭니다. 34만 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35만 원대 깨졌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59,4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내놨습니다. 오늘 16,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에 정착이 되고 있는 소형 프레스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인데 당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퍼너예요. 스티퍼너의 경우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제품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전자파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듀얼 카메라 앞면에 정착이 되고 있는 브라켓의 경우 듀얼 카메라 모듈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제품의 소형화를 견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고화소급 카메라 모듈일수록 렌즈와 센서 등 고도의 설계 기술이 요구되고 제품의 안정성 또한 요구되는데 동사의 경우 현재 이러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은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활용도도 매우 높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모바일 기기의 짧은 교체 주기에 그리고 고성능화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시장의 확대에 따라 즉 시장 추세에 따라 동사는 현재 다양한 제품을 시장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동사는 자동차의 다양한 구동을 담당하고 있는 모터를 위해 부품을 제조 그리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적용되고 있는 부품 라인업은
차량의 경량화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참고로 자동차용 부품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성차 시장의 산업이 매우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 완성차 시장의 흐름이 꽤나 괜찮죠. 산업 자체의 회복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게 되는 신차의 출시 효과는 분명 매우 뚜렷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동사가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총 매출에서 1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자동차용 전장 부품에서의 사업 기여도가 올 1분기 기준으로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자동차용 부품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동사의 기업 가치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사는 배당을 시행하게 되었고, 얼마 전 무상증자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주 가치의 환원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구전자를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5,14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93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동사는 테마파크와 주얼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레저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우선 테마파크의 경우 초기 비용 매우 높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용 주기 또한 매우 짧고, 초기 입지 선정의 중요성,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의 측면에서 매우 큰 증가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대 성수기가 여름이 아닌 10월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기간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얼리 산업의 경우에는 주된 타겟을 역시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쿨루, 라템, OST 등의 브랜드가 일정 부분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클로이드와 OST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전국에 370여 개 가량 되는 매장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해당 사업부에서의 실적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0%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65%나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동사가 현 시점에서 실적 개선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종목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파 브랜드인 스파우라고 하는 의류 매장이 있죠. 해당 브랜드가 유니클로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 최근 들어서 동사의 주가가 매우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8월 7일에 동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당일 장 초반이었죠. 시가를 12%나 띄우는 즉 갭 상승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가인 시가인 3,19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죠. 해당 가격대를 이탈만 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갭 상승의 시작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은 4,390원입니다. 지난 2010년 기록한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월드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0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풍국주정입니다. 이 기업은 주정과 탄산가스, 건조주정박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수소차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수소차 관련주로 보시게 되면 동사나 동아화성, 유니크, 평화산업 등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 중에 동사를 추천한 이유를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자동차 및 수소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 3월경 국토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35년까지 이 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을 수소차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후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 매연 등이 좀 다수 많이 나오면서 대기 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소차로 교체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류를 전기, 수소로 대체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도로에 보시게 되면은 이 수소 버스나 전기 버스를 전차 운행하는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동사가 주목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주목하실 부분은 6월경에 진행이 되었던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수소가 중요한 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소는 공기 중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누출 시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가스 구름 생성이 어렵고 자연 상태에서는 폭발이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서 위험도가 도시가스보다 낮은 점이 있는데 이러한 수소 연료 전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대체 에너지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동사의 경우 수소 제조 업체인 SDG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데다 이 정부의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이 8월 말에 어느 정도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주목도가 쏠리면서 동사의 성장성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최근 국가적 대내외 이슈들이 다수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리스크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이 기업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세이클럽, 피망 등의 단어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 5월경 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들을 좀 다수 보여주었고 박스권 흐름을 좀 형성을 해가면서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7% 정도 상승을 하였고 매출액은 24% 상승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3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23.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점이 있는데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바일 SRPG 브라운더스트의 성과가 확대되어짐에 따라 점차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2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단기 순이익 분야에서도 4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재무 흐름상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 콘솔 게임의 블레스 언리시드, DJ 맥스, PC게임, 레인보우 식스, 블레스 온라인 등 다수의 게임과 사운드 관련 분야 등의 사업성을 보이는 기업이지만 최근 암호화폐와도 연결점이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는 비트코인입니다. 허나 그 외에 리플, 이오스 등이 있는데 그중 이오스의 경우에는 게임에서 다수 사용되어지는 암호화폐입니다. 이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이오스를 기반으로 게임 출시를 기획하는 점이 있는데 이 네오위즈의 블록체인 투자사 네오플라이도 최근 이오스 기반 게임 3종을 출시를 하면서 이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술 선점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박스권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는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에서 적극적인 매수세에 관심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점차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주가 흐름들이 다수 좀 보여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들이 돌파 기점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여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3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오늘 PCB 관련 테마주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천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PCB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LG이노텍이 어느 정도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오늘 동사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전자기기에 많은 부품이 사용되는 PCB 생산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오늘 LG이노텍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함께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의 수급적인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양봉, 즉 조금이라도 시가가 상승한 채로 출발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의 경우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종목 또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입니다. 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크래프톤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16% 넘는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적으로는 이제 넵튠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 영위 기업으로서 이 넵튠이라는 회사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프렌즈 사천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슈를 좀 보이면서 갭상승으로 좀 시작해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e스포츠 사업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준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일단적으로 이제 유상증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 1년 보호 예수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이제 6,780원으로 해가지고 금액대가 지정이 되어진 만큼 일단적으로는 이제 6,780원대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무태도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이제 상단 부분 상에서 저항 구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매물 흐름들이 좀 다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5월경에도 어느 정도 이슈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나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띄워줬다가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게 매물대 그러니까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호가창이 좀 얇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리는 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내리는 것도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린 부분도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접근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차분하게 그리고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어느 정도 지정가를 좀 잡아 놓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8월 9일에 차장님께서 에로티베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4%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제가 이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 진공 펌프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의 이제 레이볼드 베큐의 진공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로 상장을 단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진공 업계에서는 이제 경쟁사가 없는 유일한 회사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달 전 이제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등 수출 규제를 완화를 하였고, 예, 이 일정 우리나라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이제 제외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일본산 소재 위주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따라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 실질적으로 국산화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의 핵심 장비인 진공 펌프를 동사에서 생산하며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예, 유지 관점 계속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이제 그 게임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이제 드래곤 플라이라고 합니다. 예, 동사는 이제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통업체로, 예, 주요 사업으로는 멀티 플랫폼 기반의 VR, AR 게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현재 게임 컨텐츠로는 스페셜 포스 온라인 게임과 스페셜 포스 모바일, 그다음 VR, 스페셜 포스 시리즈 게임과 시노스톰 VR, 신비 아파트 VR 등의 VR 게임이 있으며, 또한 VR 테마파크 사업에도 진출하여 VR e스포츠가 결합된 레노버 VR 매직파크와 VR 매직파크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동사는 공동사인 리얼리티 매직과 개발한 신작 VR 게임인 스페셜 포스 VR 인피니티 워가 발매되면서 이 VR 카테고리에서 이제 탑셀링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신작 인기로는 5위를 기록 중에 있어, 예, 주가 상승 기대감에 있습니다. 예, 또한 2018년도에 이제 게임 업황의 이제 실적 악화로, 예, 중국의 이제 게임 규제 강화 등으로 게임주의 약세를 이제 보였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증시가 좀 이렇게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예, 게임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이제 성향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게임주가 이제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제 대장주인 이제 NC 소프트를 기반으로 일부 게임주들의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순환매적인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예, 따라서 예, 동사도 역시 이제 그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서, 예,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100원, 예,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CJ시푸드도 현재 급등 중인데 드래곤 플라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1947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9시 9분경에는 52선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0선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수급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은 크지 않지만 기관이 6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4,000원대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4% 가까운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7,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1%대 강세로 흘러가고요. 하락장에서도 강세 나타내면서 시총 5위권까지 올라온 네이버 오늘은 쉬어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원대 겨우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2%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최근 좀 하락세 이어왔던 LG화학은 오늘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2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3%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9위권에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29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10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0.25%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4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권에는 SK텔레콤, 그리고 12위권에는 LG생활건강 올라오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599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00선 넘어서면서 출발했습니다. 9시 10분경에는 601포인트까지 고점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1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 이끕니다. 4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1N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장중엔 1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상승폭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2,900원에 흘러갑니다. 메디톡스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KMW가 움직임 없이 6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1%대 강세, 그리고 휴젤은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여러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9,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파라다이스 여전히 강세입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1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2원 내리면서 1222원대 이탈되고 단숨에 1209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7일에 딱 일주일 됐는데 코스온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30%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7,000원 주셨는데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 최근에 한 이틀간인가요?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가격이면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일단은 보시고요. 지금의 장세의 또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의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을 때 그거의 한 방향, 전체적인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은 투매가 나왔던 종목, 그러니까 투매 영향이죠. 외부 변수에 의한 투매.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의 변화로 인한 투매가 아닌,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투매가 나오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는 같은 투매가 나왔을 때의 어떤 종목 중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의 변화가 아닌 것을 골랐을 때 바로 골랐었던 게 바로 이제 코스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때 어떤 투자의 판단이 좋을 거고요. 지금같이 이제 투매가 일정 정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낙폭과대 중에서의 어떤 실적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었지만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이 또 지금은 또 오늘 많이 장세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온 중심에서는 일단 투매가 일정 정도 한 5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투매
가치의 50% 회복. 여기서 일정 정도 가면은 역시 이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일정 정도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중심으로는 어떤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이런 투자 전략의 어떤 그 하나의 잣대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세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자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코스원 일단은 목표가 근처에서는 매도하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기관의 저력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그 같은 맥락으로 시장의 이제 변화가 지금이 바로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하루 반짝하고 끝나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투매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실적 장세에서 지금 현재 장세를 대변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가장 또 핫하게 하락하고 있는 코스맥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면은 회사는 어떤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로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발 그 리스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고 그 중국발 리스크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의 어떤 그 경기의 하강 분명히 바로 이 화장품 뭐 이런 거는 소비주다 이렇게 봤을 때 좀 그 중국발의 안 좋은 영향이 바로 이제 코스맥스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근데 눈여겨볼 점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9% 감소했다. 이런 것은 뭐 전반적인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다라고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치, 그러니까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여러 그 기관에서 분석한 시장치보다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컨센서스 하락을 더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하락한 거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안 좋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대부분의 주식에서는 역발산을 갖지 않으면은 거의 뭐 이익을 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80%가 상태에서 거래된다라면은 80%의 사람은 손해보고 대부분 뭐 20% 사람 이하만 이익을 보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번 역발산의 어떤 투자 전략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 법인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스맥스가 처한 거 상해는 한 16.6% 하락을 했고 광저우는 94%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은 왜 증가됐냐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것은 증가되더라.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화된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도 온라인 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중국 그 화장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4년 정도만 해더라도 한국산이면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많은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따라잡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의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맥스에서는 그 고가의 브랜드 아니면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그 ODM,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시장의 영향을 잠깐 받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그 2014년 정도로 주가를 회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매출은 더블 이상 증가됐는데 주가는 회귀했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어떤 투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반등이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서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 현저가 매수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투매에서 회복하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회복하고 나면 또 조정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맛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입니다. 오늘 매우 바쁩니다. 집중들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전일 미증시 상승에 대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증시죠. 자, 갭이 떠서 출발했는데 이 갭 뜨는 자리에서 코스닥 증시가
개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 휴장인 우리 시장 오후로 갈수록 개인들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음봉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증시는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종목별 개인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탄력도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주도주군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5G가 아니라 그랬죠. 5G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KMW 호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보세요. 반응 보실 거예요. KMW 안 갑니다. 못 가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투자자들 여기 보세요 하면서 심리를 이쪽으로 몰아넣지만 정작 그들은 다른 쪽을 올려 붙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APS 홀딩스를 주도주로 올라섰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단타 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시고 중기로 가시는 분들은 APS 홀딩스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데 5일 이평선 익절가 가지면서 그죠? 익절가 높여가면서 가져가는 패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사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쳤다. 기다리시면 음봉 눌림목 줄 거예요. 그때 타이밍 오면 이반장의 캐도남마 집중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시장의 흐름을 자꾸 뉴스가 보라는 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뉴스가 보라는 쪽을 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 내리는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다가는 여러분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미국 쪽에서도 호재 뉴스가 들어왔지만 말뿐인 처사죠. 그러니까 관세는 언제든지 다시 부과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말로만 지금 움직이는 반등이고 미국 증시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 보실게요. 자, SFA 반도체 장 마감 후에 공시 내놓고 호실적 발표하니까 아침에 떴다가 바로 밀어버리죠. 만약에 호실적을 확인하고 오늘 사신 분들은 다 물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뉴스 공시 나오는 쪽을 메커니즘상 자꾸 그쪽을 보시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신데 그런 쪽을 보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먹을 수 있었던 실적 발표주들은 한 번씩은 튕겨 오르지만 그게 계속해서 우상향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저께 제가 나노메딕스 신랄하게 비판을 좀 드렸었죠. 나노메딕스. 이거 짐노조스가 좀 실망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절대 이거 거들떠보지 말자 그랬어요. 보세요. 공식 띄워놓고 여기서 물량 그냥 쏟아버리죠. 이게 바로 개인들이 자꾸 신호 주는 대로 쫓아 들어가다가는 물려버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럴 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뼈대,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보시고 시세가 눌림목 이후에 펼쳐지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나노맥스도 끝자락에서 올라갔죠. 눌림목이 진행되는 종목군들을 잡아나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CJ 시푸드 보세요. 또 가죠. 제가 안 끝났다 그랬고 여기서 저점 음봉에서 한번 잡아드렸고 지금 반등 쭉 올라온다면 눌림목 줬다가 오늘 튕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CJ 시푸드가 오늘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바로 수입 금지 품목, 수산물 금지 품목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CJ 시푸드가 대장주인데 이미 갔죠. 이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발주자를 보셔야 되겠죠. CJ 시푸드가 가면은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동원수산 제가 언급드렸었죠. 동원수산이 오늘 양봉 치지 않습니까? 이거 따라 붙어도 되는 패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급등 이후에 같은 모멘텀이 계속 상전해 있고 이 방사능 오염 모멘텀은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국제적으로 회자가 되면은 도쿄올림픽 때까지 방사능 오염이라는 맞불 정책이 계속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기 후발 테마 섹터로는 이쪽 섹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눌림목을 주고 나서 튕기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쭉 올라서 딸랑딸랑 여기 보세요. 실적 좋아요 하고 올려올 만큼 다 올라가 놓고 개인들 유도하면 거기가 상투가 된다. KMW 못 가죠. 제가 오이솔루션도 어저께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못 갑니다. 상투 나왔지 않습니까? 당분간 눌림목 조정이 들어가요. 물론 성장성은 담보된 게 맞아요. 3분기, 4분기 실적, 5G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눌림 먹고 기다렸는데 이런 거는 저는 동원수산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단기는 1,800원 라인 때까지 1,500원에서 1,800원까지는 단기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장악하고 난 이후가 패턴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주가 바닥에서 들쳐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는 이쪽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양봉이 쫓아들어가기보다는 음봉 나올 때 공략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 또 하나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죠. 제가 이 신규 상장주들 지금 뭐 종목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보면은 오늘 이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모가가요 4,900원입니다. 그러면 공모주를 받아서 4,900원에 매수했던 신규 상장주를 공모주로 받았던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얼마 수익이에요? 더블 수익 이상이 났죠. 근데 이런 개념들을 파악을 안 하고 무작정 신규 상장주는 좋다. 혹은 신규 상장주니까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깨끗하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무턱대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장중에 무너지거나 음봉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분명히 따라 들어가는 개인들 나와요. 절대 이런 쪽은 보지 마세요. 공모주,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밀렸을 때는 투자 메리트이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더블 이상 공모 섹터들에서 수익 나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익이 났어요. 공모를 받았어. 시작하자마자 더블 수익 났어. 더 가져가실 거예요? 매도하실 거예요? 그죠?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이런 섹터들을 집중 조명해서 보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신화인터텍도 지금 기존 주도주였죠. 오늘 반등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해 줍니다.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서는 종목군들은 올라선 이후서부터 2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가 내지는 입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다. 아시겠죠? 이런 패턴들로 전기가 시장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이 시각 CJC푸드가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원수산 쫓아 올라가겠죠. 자, 동원수산도 쫓아 올라간다. 뭘 보셔야 돼요? 관련주 빨리 지금 검색하세요. 제가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동원수산 쫓아 올라가면 다시 또 쫓아 올라가는 섹터들이 나오겠죠. 시장의 중심은 이쪽으로 오늘 갈 것이고 팩트체크는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개인들이 추격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코스닥이 밀릴 수 있으니 오전장 매매만 집중하시고 오후장은 현금을 일부 유지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내일 어차피 휴장이에요. 마음 급할 거 없죠. 종목은 매일 나오고 순환매는 매일 돕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앞서가면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후발주자 한 종목 나왔네요. 네, 신라 SG라는 종목인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사조 오양 쫓아 올라갑니다. 사조 오양도 쫓아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조 산업 관련 섹터들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동원수산과 CJC푸드입니다. 자, 추천 이후에 엄청난 상승률 보였죠? 상한가 결국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2,600원대 제가 저점 2,500원에서 2,600원 분할로 잡으세요. 음봉 나올 겁니다. 딱 기다리시면 줍니다 했는데 딱 찍고 정확하게 오늘자 상한가 안착됩니다. 그죠? 일단 뭐 마감 지금 VI가 발동이 됐는데 끝까지 지켜보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실질적으로 또 매수를 해봄직한 그러니까 탄력이 붙는 종목보다는 좀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휴장 이후에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별 볼 일 없는 장세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하실 거면은 싸게 사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이런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바이오 쪽하고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었던 자 코스맥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팍 밀려주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014년도 저점 깼고요. 최저점 자리가 64,900원. 한 번 정도 더 밀리면은 매수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자리 바로 사지 마시고 오후장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7만 원 이탈될 때 저점 매수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맥스는 7만 원 이탈되면 잡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안 주면 어떡한다?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면 되니까요. 보내주고 코스맥스가 이러한 패턴이 전개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만 노리는 전략으로 보시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고 저는 지금 뭐 신라젠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제가 처음 언급드린 가격에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V자 급반등. 어제 예제를 들려드렸죠. 옵토팩. 예제 드렸던 옵토팩도 어제 상한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고 개인들 못 따라붙게끔 V자로 당겨줘야 되는데 일단 신라젠과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런 패턴은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가 무렵. 그죠? 오늘 2시 반 이후입니다. 미리 살 필요 없어요. 2시 반 이후에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을요. 오늘장 종가로 잡겠습니다. 오늘장 종가로 매수를 해서 금요일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금요일도 가면 좋지만 어차피 휴장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신라젠을 저점 매수하는 것도 좋고 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 있는 쪽을 노리지 마시고 바이오 이렇게 충분히 빠진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지금 보세요. 헬릭스미스 보십시오. 네. 헬릭스미스가 대표 자사주 매수 이슈 있었었는데 자사주 매수 이슈 지나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에 현재 자사주 매수 진입한 게 신라젠, 문은상 대표, 그 다음에 HLB, 임원의 또 자사주, 장내 매수 또 자사주 매수했죠. 코미팜도 자사주 매수했습니다. 제가 힌트 드리면 최근에 매수한 평균 단가가 1,500원대예요. 1,500원.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드라인 딱 1,500원 잡고 대응하면 심리적인 안전마진이 걸리겠죠. 대표가 산 가격이 1,500원인데. 그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충분히 낙폭과 대일 종목을 종가 무렵에 사자. 잊지 마세요. 장중에 음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오전에만 매매하시고 마무리. 그리고 현금 갖고 있다가 장 마감, 종가 무렵에 다음 주를 노리는 저점 매수. 바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철저한 원리 원칙 속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내일 잘 쉬셨다가 금요일 날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반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휴장 후 금요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